번째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지역경제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용렬 박사님께서 전통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입니다. 앞에서 우리 나정연 대표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아까 우리 사회에서 말씀 주셨듯이 그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기술 개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마지막에 그 대책 중에 8번째 있는 게 제 눈에 딱 왔는데요. 양심과 그런 것을 지켜서 좀 계속 발전을 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다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통주에 관한 건데 지금 자료집하고 제가 발표하고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여기 9번 전에 8번에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쪽만 넣었는데 아무래도 전통주의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번 챕터를 넣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통주 산업의 의미는 뭐 아까 우리 나 대표님 잘 말씀하셨듯이 전통과 문화 이것이 굉장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100% 자국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주의 활성화는 농업 발전과 같이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 또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현대화되고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화되는 균형 감각을 갖춘 전통주 산업 육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류 시장에 뭐 나와 있듯이 보면 쭉 이제 좀 하향세를 긋고 있죠. 전통주 비중이. 근데 이제 아무튼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막걸리 붐을 그 이후로 이제 조금 하락세가 있는데 조정기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이제 경제 쌍둥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이 좀 융합이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시프트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뭐 이렇게 수출을 보면은 2011년을 해서 급격하게 하향세를 긋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2011년 같은 이런 어떤 이 모멘트를 한번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한류라든지 이런 것과 좀 종합적으로 또 우리 질적 성장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이제 그 보면서 와인과 맥주 수입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요즘 수맥이 유명이잖아요. 수제 맥주가 또 각광을 받고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전체적인 파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통주 시장이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그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맛의 방향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위험 요인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대처를 하게 되면 이 수입량이라든지 이 수입 시장을 찾아올 수 있다면 전통주 산업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 이게 굉장히 좀 안 되고 있고 영세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세율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예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주세에 관련된 것들은 장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공부 같이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 전통주 산업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뒤에 이제 우리 직접 현장에서 생산하신 분들과 또 소비자가 느끼는 정책에 대한 느낌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그 인식에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전통주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제조업체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이제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다. 제조업체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산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 낮다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 평가를 해보면 5점 만점으로 뭐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점수가 높은데 시급성에서는 좀 잠깐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 뭐 주를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서 이 육성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잘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2.8점 정도, 5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의 홍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뒤에도 계속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육성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도 그렇고요. 어디서 이 전통주가 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 단기성 이벤트에 좀 홍보가 진행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고, 소비자에서는 보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소비자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이 법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것들이 좀 접촉점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주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전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서울 시내에 가면 또 전통주 전문 업체들이 많은 젊은이도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소비자와의 접촉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생산자는 이 재미나는 거죠. 보시면 딱 이 생산하신 분들과 소비자가 딱 갈라지죠. 생산자들은 통신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은 품질 인증,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다가서려면 아까 홍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하려면 이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죠. R&D 지원, 시설 지원, 또 안정성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가중하고 있는 거 있을 텐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도 좀 많이 육성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시사점을 보면 홍보 쪽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전통주에 대한 홍보,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 결과는 이제 작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이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원료 조달, 기존에 보면 이제 쌀 막걸리 때문에 원료 조달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는데 이번 조사해 보니까 물론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이 원료 조달에 대한 가격도 비싸고 이런 또 계약 재배 상태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 조금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래도 원료 자금 부족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가격 수준의 원료 확보가 좀 어렵다는 것은 여전히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 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움이 이거죠. 가격 경쟁력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가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고가 전력으로 가면 또 소비자와의 그것이 좀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자 개발과 품종 개발,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중 품질 수준 높이는 거 이런 것 통해서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아까 앞에도 나왔듯이 다양한 판매처 확보가 좀 어려운 것들은, 이건 공이 다 이제 육체산업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봐도 농민들이 육체산업화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체 이런 생산업체 하시는 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품질과 연결되고 홍보가 연결되고 이런 건데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전통주의 홍보,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나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소곡주가 되든 전통주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을 함으로 해서 대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통주의 기반을 올리고 기초를 닦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판매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보면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요. 판매 경로, 전통주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판매 경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컨설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조직화를 통해서 공동 홍보, 이것도 홍보와 관련된데 아무튼 영세하니까 좀 모여서 서곡주처럼 한산서곡주 그래도 지역 6차 산업화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지구가 또 형성이 돼서 또 나름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끈끈한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다른 데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간에서 이제 협력과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런 걸 조직화를 통해서 공동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생산자들도 이미 좀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전통주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 인지도를 하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전통주 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좀 우리가 딜레마인데 이것은 왜 정책적으로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홍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주 인지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또 전통주의 인지도 낮지만 전통주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통주 소비에 대해서 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면 소비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먹느냐? 일단 뭐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이제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농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전통주를 뭐 사고자 하면 그렇게 이제 딱 떠오르지 않는 거죠. 하나로 마트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미약한데 이런 것들이 이건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서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습득되는 건데 또 매장 같은 데 좀 부족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마케팅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먹느냐?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연령대별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전통주는 젊은이들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큼 전통주에 대한 애착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젊은 분들을 어떻게 이 판에 끌어들일 건가 맥주처럼 아니면 이런 거 사케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그 정보 획득은 그 홍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과 이런 쪽에 많이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젊은이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이것이 보시면은 그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제 80%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통주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는 분들은 전통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고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전통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접촉점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조사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소비자가 본 전통주는 홍보 채널을 좀 다양화해달라. 그리고 이제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접촉점을 늘려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한 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전통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주리 와인 산업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왜 갑자기 미주리냐 얘기 나올 미국 거냐 할 수 있는데 여기 미주리 보면 미국에서 0.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와이너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1930년대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완전하게 와이너리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가 됐었는데 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심플한데요. 지금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 봅니다. 여기에 와인 보드가 있고 이 위원회라고 보이겠죠. 우리의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와인 연구소와 그 다음에 그 홍보 두 가지 전략 나옵니다. 하나는 와인 텍스를 가지고 와인 텍스에 나온 그 펀드를 연구하는 데와 홍보하는 데 딱 두 가지에만 지원합니다. 다른 데도 안 써요. 그래서 그 연구비는 이 대학에다가 줘가지고 미주리에 맞는 품종, 아까 우리 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품종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맛을 개선해주고 하는 것에만 온리 거기에만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마이너리티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미난 예인데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테믹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면 된다는 거죠. 너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 확보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연구기관의 존재. 우리는 연구기관을 잘 만들죠. 지자체 연구소 다 만들고 한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데가 별로 없죠. 행정 공무원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많이 변형되고 막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잘 되는 곳이 이런 연구 기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그나마 여러 가지 특화 산업도 육성이 되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대표님 연구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자라든지 맛, 균일화, 품질,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연구기관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또 농민들하고 교육기관하고 잘 연계가 돼서 대학들이 포도농가 그다음에 와이너리 양주업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중앙정부도 지원해주고 지방정부도 지원해줘서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실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와이너리가 많지는 않지만 100 몇 개 되지만 그걸 네트워크화 시켜서 스토리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와이너리가 다르긴 하지만 자기네 경쟁과 협력, 협동이 이렇게 잘 융화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한산소국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산업화 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각 양조장마다 소국주 만드신 분들마다 다 자기만의 그런 고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과 그다음에 또 한산소국주라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또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협력을 해봐야 되는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각 관련 주체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것과 앞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했던 것과 이런 것을 좀 비교 그런 걸 토대로 전통주 산업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과제를 꼭 뽑아보면 일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조에 관련된 규제 완화 이게 아까 우리 나 대표님 현장에 계신 분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전통주를 고집하신 분과 또 이 새로운 어떤 이 설비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신 분과 좀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통주 산업 업계에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것을 첨가를 해서 하는 것을 좀 인정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안 된다. 그래도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주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이것은 이제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처음 시작될 때 그 전에 2013년에 제가 전국에 우리 전통주 하시면 그때 나 대표님들 만나 뵙고 했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옛날 양조장과 굉장히 지저분한 게 지금 많았어요. 근데 그걸 현대화하면서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지저분한 것도 놔뒀으면 그게 역사고 히스토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밸런스를 못 맞춘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고 위생 강화할 건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 가야 된다는 거고 품질 관리, 표시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연구 사업 이게 이제 R&D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던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유통과 판매 확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 가면 어떤 우리 지금 이 푸드나 전통주 이런 것들이 이 도매상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종합주하고 특정주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하고 좀 접촉면이 좀 넓지 못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통주 물류센터를 건설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전통주 젊은 세대하고 세대가 전통주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이것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함께 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인데요. 사업자 단체 활동 활성화하자. 이게 주종별로 사업자 단체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종별로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은데 좀 이 주종별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카운터파트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일 거예요 아마. 대책을 세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준통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농업계 전체 문제인데 개별적인 어떤 그런 우리 소이주의를 좀 인정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사업자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자금 펀드 얘기도 했었는데 주종별 자조금도 좀 된다. 이거는 생산자분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적극적인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도 가능하니까 이런 자조금도 형성하고 주요 전문기관을 좀 설립해서 좀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 또 협력해주는 이런 시스템. 아까 우리 나 대표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법에도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세법은 지금 아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는 발효조 제조업체는 신고제고 일본에서는 의무 시설 규정이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문턱을 좀 낮추고 주세 체제도 좀 바꿔서 종량세 때문에 아마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움받는 분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분도 있고 이런데 우리 전통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완화되거나 좀 강화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금 조성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생산자 자체가 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역 공동 사업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지리적 표시제 개선 이게 이제 우리 장관님도 예전에 관심 있게 가셨던 부분인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표시제 개선 이런 것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게 되고요. 6차 산업화 지원 이게 지금 6차 산업화 직구처럼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장도 있고 생산도 하고 판매점도 만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너리 하듯이 와이너리까지 못 가더라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소곡주도 굉장히 업체가 많지만 통계를 보면 미승인된 부분까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맛의 승부가 나중에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그래서 6차 산업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사업 아까 말씀드린 품종 개발 이런 것들 아까 우리 나 대표님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룩 개발 이런 것들 진짜로 기존에 많은 얘기들이 와 있었는데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대학과 기술센터 이런 것이 좀 협력이 돼서 중앙정부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건 젊은이와 소통이 가능한 전통주는 우리 꿈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벤트나 이런 것들 젊은이들하고 많이 아이디어를 구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한산 소곡주도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서 젊은이도 좋아하는 소곡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